안녕하세요. 꿈대윤리 김선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윤리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가의 생명과 윤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윤리는 크게 삶과 죽음, 생명, 그리고 사랑과 성으로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파트에서 각각 오른쪽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어떤 주제에 누가 나오는지 잠깐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공부를 다 끝내고 봐도 괜찮고요. 공부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고 정리하고 익숙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관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동양과 서양의 관점에서 언급이 됩니다. 동양 보통 유교, 불교, 도가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하고요. 서양에서는 플라톤,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하이데거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상가들마다 관점을 지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음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두 번째는 인공 임신 중절이 나옵니다. 네, 낙태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자살이란 파트도 마찬가지로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의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 자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교, 불교, 도가에서 그 의미를 서술하고요.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아퀴나스, 그리고 칸트, 그리고 쇼펜하우를 통해서 자살의 의미와 자살이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안한 죽음 안락사와 내가 죽는 것을 죽음으로 볼 건지 몸이 죽는 것을 죽음으로 볼 건지에 대한 내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명 파트입니다. 생명 파트는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그리고 동물 실험 및 동물 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복제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개념들을 크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자연과 윤리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싱어나 레건,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또 칸트와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입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랑과 성은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을 배웁니다. 특히나 이 사랑 파트에서는 에리 프롬이라는 사상가의 사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후에 사랑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에 대한 관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보수주의, 두 번째가 중도주의, 세 번째가 자유주의라고 해서 과연 어떠한 관계를 도덕적으로 정당한 관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크게 나눠져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성 관련된 문제로는 성차별과 성상품화 같은 문제들이 있고요. 특히나 사상가 중에서는 보부아르, 그리고 미를 통해서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혼가족관계의 윤리는 보통 유교를 통해서 그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 간의 관계도 서술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정리하고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과 윤리 파트에 대한 간략한 확인 및 언급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와 윤리 파트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와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좀 난이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이 사회와 윤리 옆에다가 별을 하나를 딱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과 청년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관이라고 해서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동양과 서양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가 말하는 직업관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양에서는 플라톤, 그리고 중세 그리스도교, 그리고 칼뱅과 마르크스를 통해서 칼뱅, 마르크스, 그리고 베버를 통해서 서양의 직업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직업 윤리 파트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의 윤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가의 윤리, 근로자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공직자의 윤리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 파트에서는 직업에서 공직자가 갖춰야 될 가치관으로서 청렴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이 청렴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언급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직업과 청년 파트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회 정의 파트입니다. 특히나 이 사회 정의 파트들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회 정의 파트 함께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크게 보편적, 특수적 정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또 특수적인 정의는 교정적, 분배적 정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사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개인과 사회윤리 파트, 특히나 이 사회윤리 파트에서는 리버어라는 철학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회적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리버어가 언급이 돼요. 다음 두 번째 분배적인 정의 파트가 정말 많이 어렵죠. 그렇죠? 그럼 이 파트는 총 4명의 사상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의론을 얘기했던 롤스, 두 번째가
소유 권리를 얘기했던 노직, 합작 평등을 얘기했던 왈처. 네 번째가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분배적 정의, 어떻게 재화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정적 정의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적인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게 옳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교정적 정의에는 루소, 칸트, 그리고 벤담, 그리고 어려워하는 베카리아라는 철학자가 언급이 됩니다. 이 네 명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앞으로의 배울 부분이고요. 네 명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난다면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국가와 시민 파트입니다. 국가와 시민은 국가의 역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배우고요. 추가로 시민들의 의무가 뭔지, 시민들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국가와 시민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럼 국가와 시민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가와 시민에서는 국가의 권위가 나옵니다. 국가의 권위는 유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사회의 계양론, 공리주의 등등의 입장을 통해서 국가가 왜 권위를 갖는가, 시민들은 왜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이제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서는 공자맹자, 묵자, 한비자, 정약용,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 밀, 롤스와 같은 사람들의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시민 불복종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크게 소로, 롤스, 그리고 싱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 싱어가 추가가 되었고 또 이제 간디라는 사람도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소로, 롤스, 싱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내려가서 이제 다의 과학과 윤리를 보겠습니다. 이 과학과 윤리 파트에선 친구들이 이 세 번째 이 자연과 윤리 파트를 굉장히 헷갈려 하고요. 문제도 헷갈리게 출제가 됩니다. 저와 같이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학과 윤리에서는 크게 첫 번째 과학 기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과학 기술이라는 것은 과연 가치 중립적일 수 있는지, 가치와 무관하게 언급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은 정말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요나스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사회 문제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작권 문제라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보라는 것은 과연 개인의 것만인지 정보라는 것이 모두에게 유용한 것인지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윤리도 언급이 됩니다. 다음으로도 매치 윤리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 세 번째는 자연과 윤리입니다. 이 자연과 윤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윤리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관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간략하게만 언급드리면 동양에서는 아까 다뤘던 것처럼 간단하게 유교, 불교, 도가를 통해서 그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양에서는 인간 중심,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그 다음에 동물 중심, 생명 중심, 끝으로는 생태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가지 입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로만 드리면 인간 중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정도가 언급이 되고요. 동물 중심에서는 벤담, 그리고 싱어, 그리고 레건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끝으로 생명 중심에서는 테일러와 슈바이처가 언급이 되고 생태 중심에서는 레오폴드와 심층적 생태주의의 네스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네스. 네, 이렇게 여러분 크게 네 가지 입장과 총 11명 이상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환경윤리라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 지속가능한 개발 문제 등등이 나오고요. 끝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아까 또 언급드렸던 요나스나 아니면 나딩스에 관련된 책임과 배려 윤리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과학과 윤리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라의 문화와 윤리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윤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다양한 주제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특색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와 함께 어떤 걸 또 다루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과 대중문화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미적 가치가 먼저인지 윤리적 가치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미적 가치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입장으로는 신미주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미주의에서는 대표적으로 와일드라든가 스핑건 정도의 사상가가 언급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윤리적 가치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도덕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도덕주의. 여러분 이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톨스토이 혹은 유교 정도가 사상가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배우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신미주의, 도덕주의로 나눠지는 관점도 있지만 이 둘 사이에 바람직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보통 절충주의의 관점도 있습니다. 이 절충주의의 관점에서는 칸트와 정약용 정도의 사상가가 등장하고요.
예술과 도덕, 윤리라는 것이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의 상업화 문제를 다룰 수 있고요. 대중문화 문제를 또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럼 두 번째 의식주 및 윤리적 소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복, 음식, 주거문화의 윤리로 다양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의복과 음식과 관련돼서는 유교의 여러 사상가들이 언급이 되고요. 주거문화에 관련된 윤리에서는 볼로브라는 철학자 혹은 하이데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끝으로는 윤리적 소비에 관련돼서는 베블런이라는 철학자의 개념을 볼 수 있고요. 과시적 소비에 대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내용에서는 샐러드 볼 혹은 국수 대접 혹은 용광로 이론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관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끝으로는 종교윤리라고 해서 종교에서 필요한 윤리적 속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종교윤리 같은 경우에는 엘리아데라는 철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틸리 정도의 철학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 돌아보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 해결과 소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 갈등의 종류들, 그 다음에 사회 갈등이 통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요. 특히나 이 소통과 담론 파트에서 원효나 공자, 그리고 하버마스에 대한 담론 윤리,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원효가 얘기했던 화쟁과 일심, 공자가 얘기했던 화이부동, 하버마스가 얘기했던 담론 윤리가 주된 포인트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민족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통일 문제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통일이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찬반 입장 혹은 통일에 대한 비용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통일 비용으로는 분담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통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먼저 해야 될지, 문화적으로 먼저 해야 될지 등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지구촌 평화윤리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촌 평화윤리에는 우리가 배웠던 롤즈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촌 평화윤리에선 첫 번째는 국제관계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국제관계, 즉 국가들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관계는 국가들의 현실적인 이익의 문제이다. vs 아니다. 국가들은 충분히 이성적인 존재들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평화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의 평화윤리,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의도 추가로 배울 수 있고요. 끝으로는 해외 원조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어렵게 하는 파트죠. 롤스, 그리고 싱어, 그리고 노직의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와 입장들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윤리적 성찰과 접근법이 끝난 이후에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는 윤리 주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 윤리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두 번째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3강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